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소식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이제 암호화폐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엔진, 코스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25일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2019에서 2019에서 이런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현지에서 삼성 모바일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행사를 열고 5G 시대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이 행사엔 삼성전자의 초청을 받은 제휴사와 고객 수백여 명이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발표 자료에서 디지털 아이디, 블록체인, 디지털 지갑이라는 단어 아래 비트코인, 이더리움, 엔진, 코스미의 로고가 담겼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키스토 외에는 이제 밝히지 않았었는데, 현재로서는 4개의 암호화폐들만 우선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외에 제휴나 기능이 들어갈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갤럭시 S10의 출시일은 3월 8일에 맞춰 지원하는 암호화폐와 대비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갤럭시 S10에 새로 탑재된 이제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는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키를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지원하는 건 자연스럽죠. 그런데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선 엔진과 코즘에 대해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은 블록체인 게임 이제 개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표 암호화폐 지갑에 이제 키스토어에 지갑 불러오기 기능으로 엔진의 다양한 기능을 갤럭시 S10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엔진은 ERC721, ERC1155 등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이나 아이템을 소장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향후 갤럭시 S10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아이템 소장 및 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코스모 체인이 갤럭시 S10에 올라가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코스모 체인에 따르게 되면 갤럭시 S10 사용자는 키스토어에 코스모 체인의 암호화폐 코즘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즘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 뷰티 SNS 코스미를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인데요. 또한 코스모 체인은 이제 삼성전자의 초기 대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코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네, 여태까지 나왔던 기사들이 이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암호화폐 이 네 가지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암호화폐도 네, 계속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인지 기사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파트너이죠. 머큐리 FX가 2019년 엑스래피드의 페이먼트를 이제 10개로 더욱더 증가를 시킬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의 파트너 머큐리 FX는 새로운 결제 경로 10개를 설정하여 엑스래피드 및 기본 디지털 자산 XRP를 2019년 중반까지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런던에서 열린 리플 지역대회 2019년 대회에서 알레스터 콘스탄스에 의해 이제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이제 캐나다, 중동, 멕시코, 필리핀까지 확장될 것이라며, 그는 중동과 캐나다에 대한 계획이 임박을 하였고 다른 이제 지역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리플의 엑스래피드 블록체인 솔루션을 통해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의 이제 파트너인 샌드프렌드는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는 스타트업으로 최근 바클레이스와 이제 MIT 랩스를 포함한 투자자로부터 170만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샌드프렌드는 엑스래피드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을 위해 미국과 필리핀의 국경을 넘나드는 지불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트랜잭션을 완료하는데 엑스래피드와 비교했을 때 시간이 더 오래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송금은 총 6,500억 달러이며 그중 약 450억 달러가 수수료로 이제 손실된다고 합니다. 한 7%에서 8% 정도가 이렇게 손실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엑소래피드는 디지털 자산의 XRP를 활용하여 다 아는 소식이고, 또한 리플은 자사 제품 비즈, 엑스커런트 엑스래피드 및 이제 엑스VR을 활용하여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엑스VR을 사용하여 리플렛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 간의 IOV를 이제 달성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현재 이제 250여 명이 이제 250개 넘는 파트너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리플의 꿈은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매일매일 리플과 XRP에 관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에 XRP가 상장을 하면서 가격이 한 7에서 8%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하였죠. 이 상승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리플과 XRP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리플이 암호화폐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사가 이게 너무 쓸데없이 길어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리플은 암호화폐 기술 고도화를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분명 이제 이것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개선 소식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플랫폼의 고객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리플은 최근에 새로운 백서를 몇 건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백서는 현재 플랫폼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강조를 하였고, 두 번째 백서는 서로 다른 노드들 간의 연결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거래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도 부각시켰다고 하는데요. 리플은 또한 SBI와 산단테르와 같은 많은 유명 투자자들을 가지고 있죠. 인프라 개선을 일관되게 모색하고 있다는 뉴스는 사실상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플랫폼이 전 세계 통화의 전송 효율을 점점 더 높여감에 따라 이제 고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새 백서가 사실상 긍정적인 소식인 이유라고 합니다. 리플의 CTO에 의하면 스테판 토마스 백서는 회사의 진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그에 따르면 창업자는 전 세계적으로 돈을 더 쉽게 송금할 수 있도록 기술을 더 향상시키고 싶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송금과 관련해서 이 플랫폼 XRP 리플의 기술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플랫폼을 이기기 매우 어려운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TO에 따르게 되면 두 논문 모두 플랫폼의 보안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것은 다시 암호화가 더 많은 고객들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암호화가 정기적으로 더 새롭고 더 새로운 고객들을 추가함에 따라서 그것은 확실히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며, 플랫폼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하네요. 이 뉴스가 암호화를 위한 신규 고객을 유치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파급력이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지금 현재도 이제 보안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등급을 맡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하는 리플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리플사 2019년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이제 2019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더 많은 은행이 보드와 트랜잭션 볼륨을 확보해야 한다고 애널리스트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암호화폐 관련된 예측들이 다소 흥미롭고 긍정적인데요. 여기 더 많은 예측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측들 모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가레스 윌슨은 엑센추어의 글로벌 결제 담당 전무로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이 관련된 2019년에
예측을 이제 방금 오늘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리플이 올해 큰 성장을 할 것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채택을 이제 경험할 것이라고 하면서 윌슨이 더 많은 은행들이 DLT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윌슨은 데일리 호들이 보도한 바와 같이 리플이 올해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겪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는 더 많은 은행이 승선할 것이고 이는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오늘이죠. 중요한 발표가 있은 후에 이제 리플의 XRP가 급상승을 했죠. 방금 전에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한 7에서 8%의 가격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리플만 이렇게 오르면서 정말 탈비트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윌슨 씨는 우리는 즉석 지불과 오픈 뱅킹의 융합이 궁극적으로 카드 결제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 방법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데일리 호들은 현재 대량 사용이 가능한 얼굴, 목소리, 손동작,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은 은행과 핀테크가 소비자 체험 전투의 무기로 채택하고 또한 암호화폐 지갑 확보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리플이 2019년에 오면서 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리플의 XRP의 가격의 급상승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폐 용어의 얽매인 소모적 가상화폐 논쟁 그 사이 뒤처지는 한국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라고 시시각각 가치가 변하는데 어떻게 화폐가 되나 사기나 다름이 없지. 암호화폐 관련 기사에 달린 한 누리꾼의 댓글인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의 개념이 정확히 잡히지 않아 벌어진 오해지만 이러한 논쟁은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해외와도 이제 다른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 유독 국내에서 암호화폐 논쟁이 되풀이되는 걸까라면서 이렇게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유형에 따라 복합적 자산의 성격을 띠는데요.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에 대해 기존 자산의 여러 부분이 섞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잘게 쪼개 토큰화한 경우 해당 암호화폐 성격은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63빌딩의 소유권을 100개의 63빌딩 코인으로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코인 1개를 구매하면 63빌딩의 지분 1%를 구매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성격은 금에 가까운데요. 채굴량이 제한이 되었고 채굴 원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이 다양한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이 되었듯 시카고 선물 거래소 등은 이미 2017년 말부터 기사에서 이제 많이 접한 것처럼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선물 옵션 등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나스닥도 25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수를 공식적으로 선보이며 새 파생 상품 출시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이 발행한 JPM 코인의 경우 달러화와 1대1로 이제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기업 간 결제가 목적이죠. JPM 코인은 가치가 고정되어 있고 결제 목적으로만 사용돼 화폐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단일 개념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국내에선 암호화폐, 가상화폐라는 명칭 탓에 대부분 화폐라는 단일 개념으로 받아들여 소모적 논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충분히 편한데 왜 굳이 암호화폐라는 이해할 수 없는 걸 만들어 피곤하게 하느냐 이런 분들도 많죠. 그러면서 왜 현금, 주식, 부동산 등 기존 자산들마저 토큰화해 암호화폐로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충분한 금융 인프라를 갖춘 데다 신용카드 등이 잘 발달됐는데 굳이 암호화폐를 쓸 이유가 없다는 논지인데요. 그러나 앞으로 모든 금융자산은 암호화폐 같은 형태로 이제 발전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제 중론입니다. 이제 증권형 토큰 STO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기존 자산을 암호화폐 형태로 만들면 효율적인 가치 전송이 가능해지는 데다 국내 금융시장을 넘어 이제 전 세계에서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앞에서 설명을 한 63빌딩 코인처럼 부동산을 토큰화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질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63빌딩에 투자를 하려면 현행법상 온갖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63빌딩 코인을 이용하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자산 매입이 이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인 중개자 없이 개인 간 소유권을 주고받는 형태도 매우 손쉽게 이제 구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 A가 미국인 B에게 이제 63빌딩의 소유권 일부를 넘겨준다고 할 경우 63빌딩 코인을 이용하면 A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B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금융기관 등의 개입이 사라져 수수료도 거의 없고 처리 속도 역시 실시간에 이제 가까워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도 용이해진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개인이 63빌딩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데 반해 63빌딩 코인 0.0001개 같은 식으로 잘게 쪼개 개인 투자자도 얼마든지 63빌딩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투자에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산의 가치 그 자체를 코인에 담아 세계 어느 곳이든 전송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금융 거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고, 은행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오지에서도 인터넷만 되면 이런 투자와 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하면서 네,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일본이죠. 네, 일본은 굉장히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 금융청이 지난 2016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고 2017년 4월부터 실행의 암호화폐를 새 법상 지불 수단 및 자산으로 이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관련 법을 제정해 불법 업체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국이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화폐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인데,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그저 가상의 화폐로만 여기는 사이 대기업들은 이제 암호화폐 사업을 위해 해외로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전향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새로운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한국은 후발주자로밖에 남을 수 없다며 좀 씁쓸하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잘 정리된 이런 기사인데요. 네, 이 기자는 굉장히 암호화폐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충분히 공부를 한 후에 이렇게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굉장히 참 아쉽습니다. 암호화폐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이런 제도적인 이런 방안들이 좀 아쉽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 정말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본 후에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본 건지 아니면 진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본 건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참 어떻게 될지 암호화폐, 정말 그냥 이렇게 화폐라는 이 단어에 좀 얽매여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좋은 부분, 그리고 많은 기관들, 많은 대기업들이 왜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서 제도적인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쉽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휴면 상태의 비트코인 고래들이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2달간 코인 수만 개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제 고래들이 2개월간 수만 개의 코인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위 이제 고래라고 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하락장에 대규모 암호화폐 매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100대 부자 순위 10손가락 안에 드는 고래들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2개월 동안 15만 개의 암호화폐를 사들였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인 22일에는 수천 개의 암호화폐를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분들이, 이 고래들이 왜 저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할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수의 매수를 하는 이런 지갑을 가진 고래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정말 참 궁금합니다. 저한테 아니면 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씩만 줬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은 사기꾼들을 끌어들이는 환상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CNBC 스쿼크 박스에서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환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버핏은 이미 수년 동안 비트코인을 비판해 왔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아직 바꾸지는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사기꾼들을 몰리게 한다면서 비트코인에는 돈이 들어 있지 않지만 월스트리트에 들어서면 엄청난 돈이 있다며 비트코인보다 주식 투자를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치가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환상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끝으로 그는 우리의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정말 유감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 공급량을 제한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이렇게 기발한 일이지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 의존하지 않는다. JP모건은 심지어 달러와의 일치한 그들의 암호화폐를 직접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통적인 이런 시장에 있던 분들은 암호화폐에 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참 비트코인 낙관론자, 이제 암호화폐 낙관론자인데요. 저는 낙관론자인 제가 이런 기사를 보면 솔직히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정말 사기꾼들을 끌어들이는 이제 환상이 될지 아니면은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혁명적인 기술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말 준비해온 소식 많았죠. 정말 마지막 소식이고요. 이오스가 BP 실수로 보안이 뚫려서 209만 개의 이오스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오스 네트워크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익명의 해커는 한 이오스 블록 프로듀서의 실수를 이용하여 특정 이오스 계정에 이제 209만 이오스가를 빼갔다고 합니다. 현재 이오스 시세 기준 8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그러면서 지난 23일 이오스 블록 프로듀서 이오스 4.2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블록 프로듀서 이제 21팀 중 21팀 중 하나인 games.eos가 계정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블랙리스트는 그간 해킹 공격으로 당했던 이오스 계정들을 모아놓은 명단으로 명단에 적힌 계정들은 동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블록 프로듀서가 된 games.eos는 과거에 해킹당한 계정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커는 해당 계정에서 이오스를 빼낼 수 있었다며, 해커는 빼낸 이오스를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의 계좌로 옮기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과거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온 후오비 보안팀이 해커의 행위를 포착하면서 해당 후오비 계좌를 이제 동결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또 다른 팀이 21일 안에 진입하기 전에 이 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영상 좀 길었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이 한 20분이 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항상 이제 댓글에 최선을 다해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풀린 듯 하더니 다시 좀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